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의 메인 앵커 김하나입니다. 오늘 세계 무대는 겉으로는 화려한 경제 지표와 첨단 기술의 성과를 뽐내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정학적 갈등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뉴스의 이면을 역사적 통찰력과 명쾌한 경제학적 시선으로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대한 도약과 심각한 위기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찾아왔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기에도 눈부신 기계 문명의 탄생 뒤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혼란이 도사리고 있었죠. 오늘 다룰 각국의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적인 무역 흑자와 기술적 돌파구라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가파른 증시 변동성과 지정학적 긴장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팽팽한 명암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청취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지난 6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97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성과인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정지될 정도로 장중 급락하며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이 모순적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정면으로 충돌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상반기 누적 흑자가 1910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삼성전자가 GPU 위에 HBM을 쌓는 독보적인 적층 기술로 기술의 삼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증시가 출렁인 건 대외적 불확실성 탓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열풍 붕괴나 1920년대 미국 증시의 대공황 직전 상황에서도 국가의 생산 능력 자체는 건재했습니다. 다만 심리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을 뿐이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블룸버그의 한국 투자 부적합 평가에 대해 거시지표가 견조하다며 즉각 반박한 것도 이러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낳은 단기적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유연성과 가짜 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인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을 콜롬비아 특사로 파견하는 통합 행보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했는데요. 야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 통합 행보는 마치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가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단행했던 탕평책을 연상시킵니다. 내부 갈등을 다독여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교한 정치적 포석이죠. 흥미로운 건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쏟아붓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전국의 가맥축제나 맥주축제 같은 한여름 축제들은 정상적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서도 전염병이나 가뭄 같은 국가적 위기 때 시민들의 공포를 달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검투 경기와 축제를 장려하곤 했습니다. 재난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민생 경제를 위한 내수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현대적 통치 기술인 셈입니다.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용 절감과 관계 재평가를 이유로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5개 해외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AI 인프라 투자가 성장세를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대내외적 행보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국무부의 외교 공관 폐쇄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비용 절감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입니다. 우방국인 일본과 캐나다까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철저한 비즈니스맨식 가성비 외교를 보여줍니다. 마치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외 관여를 줄이고 내부 정비에 집중했던 고립주의 노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장이 하락한 건 중동의 군사적 긴장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 재미있는 건 AI 투자가 3분기 연속 미국의 실질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19세기 중반 미국 전역의 철도가 깔리며 장기 대호황의 기틀을 마련했던 철도붐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디지털 인프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연재해와 복지제도 개편이 화두입니다. 워싱턴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버지니아주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개혁안을 내놓았네요.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가뭄 지역 농민들에게 긴급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를 개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영리한 대내 정책입니다.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서민층의 표심을 단단히 묶어두려는 전략적 복지 개혁입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델라웨어주에서 유권자 보호를 위한 존 루이스 투표권법이 서명된 것과 대비를 이루며 미국 내 정당 간의 지지층 다지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주년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편 작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군과 해경 함정 간의 충돌 사고로 대원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식 인정했는데요. 이 행보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남중국해 충돌 사고 발생 1년 만에 인명피해를 공식 인정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정교한 계산이 깔린 행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희생을 기리며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영토 분쟁 지역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죠. 히로시마 원포기를 빌려 일본의 태평양 군사기지 건설을 규탄한 것 역시 과거 19세기 말 동아시아 주도권을 두고 벌어졌던 청일전쟁 전후의 팽팽한 세력 경쟁을 소환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평화적 중재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선전 작업과 영토 분쟁에서의 냉혹한 무력 시위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상반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4.7%를 기록하며 지난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상업 항공우주나 핵융합 같은 초첨단 기술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단순 제조업을 넘어 양자 정보와 핵융합, 그리고 강전류 중이온 가속기 시설에서 세계 최초로 신규 핵종인 하프늄 153을 발견한 것 등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20세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우주 개발 전쟁, 즉 스푸트니크 쇼크 시대를 방상케 합니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넘어 미래 기술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태풍 백해돈의 북상과 여러 성의 홍수 피해에 대응해 3억 3천만 위안의 긴급 구호기금을 배정했는데요. 역사적으로 황하이 치수 실패가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중국 역사의 교훈을 알기에 최고인민법원이 생태환경법전의 강력한 시행을 예고하며 대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81주년 평화기념식이 열렸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중저소득층 현금 지원을 통해 실질 부담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애매모호한 비핵화 발언은 일본 우경화 세력의 수건인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외교적 맹점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역 안보를 교란하는 재무장화라며 즉각 반발한 것은 19세기 말 일본의 세력 팽창을 저지하려 했던 삼국간 섭씨기의 팽팽한 국제적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반면 안보 강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식료품 소비세 부담 제로 정책입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일본의 다카하시 고레키오 대장 장관이 단행했던 과감한 재정 팽창 정책과 유사합니다.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경화 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내수 회복용 진통제 처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랭합니다. 도쿄 증시는 기술주 약세로 617엔 급락했고 설상가상으로 구마모토현의 연속 지진에 이어 태풍 13호까지 접근하며 대규모 단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락은 전 세계적인 AI 및 반도체 피로감이 니케이에 즉각 반영된 결과입니다. 도요타가 무려 1조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초강수로 주가 방어에 나선 이유죠. 더 큰 문제는 3만 7천 가구 이상이 단수된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 태풍 13호까지 가세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간토 대지진 등 거대한 자연재해 극복 과정을 통해 사회적 단결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번 연쇄 재난 상황을 다카이치 내각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습하느냐가
안보 지향적 내각의 국내 통치 역량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군 최고 지휘부를 개편하고 드론 전담 사령관을 신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 압박 속에 국내 연료 부족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저급 휘발유 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무인기 부대 신설과 병참 통합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첨단 기술전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선 뒤의 경제적 내상은 임계점에 달한 듯합니다. 영국의 금융 및 원자재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핵심 물류 허브와 유전 시설이 파괴되면서 극심한 연료 부족에 직면했죠. 10여 년 전에 금지했던 저급 휘발유인 유로 2와 유로 3 등의 생산과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환경 기준을 포기하고서라도 경제 마비를 막겠다는 극약 처방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유전이 파괴되자 석탄에서 인공 합성 석유를 추출해 연명했던 독일의 절박했던 상황과 겹쳐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국제준비금이 118억 달러나 급감한 것 역시 전쟁 경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대내적으로는 애국주의 교육과 러시아 문화 통합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 통합의 해를 맞아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있네요. 네, 전쟁 장기화로 가중되는 국내 경제난과 민심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세계 챔피언십을 개최해 무료 교육 혜택을 주는 등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려 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소년 대상의 애국주의 교육 프로젝트인 발견의 고리를 출범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가치관의 대립으로 포장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교육을 도구로 삼았던 전형적인 국가주의 전략입니다. 과연 이 정서적 결속력이 텅 비어가는 지갑과 연료 부족이라는 현실적 고통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려줄 수 있을지 러시아의 내부 불안정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흥미로운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단신 코너입니다. 대한민국 부산 백스코에서는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대장정에 막을 올렸으며, 한화는 오는 9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세계불꽃 축제 개최를 확정하여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NTT 도코모 비즈니스가 칠레의 국영구리 공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초고속 광통신 기술인 IOWN-APN을 활용해 머나먼 남미의 동광산 원격 운영 고도화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우주와 지구 반대편을 광속으로 연결하는 초정밀 산업 원격화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부고세티아 알라니아 공화국 정부는 문화시설의 현대화와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추진회의를 개최하며 내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거대한 도전 과제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하루였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화려한 껍데기 뒤의 빈곤을 경계하라로 하겠습니다.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놀라운 첨단 기술적 성과를 거두는 국가라 할지라도 대내적인 경제 기초 체력과 심리적 안정이 흔들린다면 한순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겉포장보다는 내부의 단단한 실속을 채우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네,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안팎의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깊은 울림을 주는 평론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글로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며 시야를 넓히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